물가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걸 잡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제가 딱 자취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밥상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농구군들의 벌이는 나아졌냐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투매를 해서 가격을 낮춘다 이거보다는 시스템적인 아예 좀 변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 어떤 변화? 유통 구조 개선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중간 유통 마진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 중간에서만 이득을 취하고 오히려 수요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공급자 또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걸 좀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물가로서는 저는 여기 한국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장 볼 때 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밖에서 먹는 거라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물가가 너무나 비싸서 어떠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그 부분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막 올랐다가 심지어 떨어지는 것보다 올랐다가 멈추고 다시 오르고 하는 식만 반복되다 보는데 돈은 많이 필요해지는데 많이 모이지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 물가가 오를 거면 똑같이 시급이나 월급도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벌써 시급이 올라야지 왜 물가만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잘못됐습니다. 법안 같은 게 정말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고치고 싶은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강력범죄 같은 경우도 약하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받지도 않으니까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속상한 일이죠. 항상 재판 결과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형량을 낮춘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세상에 얼마나 술 마시고 정신 안 차리는데도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범죄 저질러 놓고서 그랬으니까 형량을 낮춘다 이런다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은 항상 청소년들의 일자리 이런 문제로 다큐 같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목적을 이뤄서 원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막상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어쩌면 나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뭔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바뀌었나? 어떤 걸 개선해야 되지? 이렇게 좀 막막한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청년 중에서도 자립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보육이나 이런 시설 중에서 제가 그때 봉사 비슷한 걸 한번 했었는데, 진짜 이 친구들은 만 18세 그 뭐 부모나 가족도 없고 뭐 딸랑 뭐 몇백만 원 들고 시설 밖으로 나가서 그때부터는 진짜 부딪혀갖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한정된 재화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솔직히 저는 청년, 노년 따로 구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모든 연령층이 그런 자원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 맞긴 한데 아무래도 청년층은 이제 뭔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중요한 그런 위치적인 문제다 보니까 현실은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다른 게 없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청년층이 일단은 중요하고 앞으로를 이끌어 나갈 세대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꺼이 공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점점 갈수록 노인만 늘어나는데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걸 좀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는 중년, 60대로서 중장년인데 노년 시대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노인 일자리를 가지고 정부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이 청년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잉된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오보되고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종종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그런 언론 보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이거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의의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민주주의도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언론인들이 그렇게 하나 그런다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양심이 있죠. 양심에 맡겨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크게 생각하는 안전을 개선하는 부분이 운전에 대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사람이 건너면은 무조건 기다려요, 차가. 근데 한국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람이든 차든 항상 이렇게 같이 동시에 다니거나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적응하면서 차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위험하는 게 차가 먼저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사람들도 이제 택시나 차를 타면은 안전벨트를 잘 안 차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그런 습관들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더 나아간 이제 특정한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배려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는 그런 문화는 캠페인으로 하되 제도 자체 수정 및 보완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칭 말을 하는데 그게 되게 대립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스스로 국민이 뽑아서 다수 판결을 이제 대통령이나 선거로 뽑히게 되시는 건데 그들이 내놓은 뭐 공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막상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어쩌면 더 불만족하는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뽑혔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뭔가 처벌이 내려진다면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것도 처벌을 내리자고 그러면은 뭐 그 정치인들이 변명이나 발뺌을 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일단 공감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그 다양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국이나 미국식으로 양당제를 택하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지 어차피 무슨 자기네들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동문회나 고등학교 동문회 가면 또 지네끼리 웃고 약속하고 그럽니다. 좀 다양성이 보장이 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어떤 문이 얇아져갖고 국회의원수도 좀 늘리고 대신 혜택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해갖고 다양한 소리를 좀 많이 경청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판례만 갖고 이제 하는데 좀 앞으로 선도해 나가면서 좀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좀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눈높이로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뭐 진영 이런 것보다는 일단 개개인이 모두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서로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이제 잡아 끌어내리기 밖에라고 안 느껴져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마음을 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을 합니다. 항상 언론으로 퍼지면서 방향이 세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팩트가 전달이 되고 다들 개개인으로 입장을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막막한 상황이긴 한데 진짜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라도 시작을 하고 조금씩 가야 되지 않을까. 완벽한 이제 제안할 거는 아직은 저도 없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네.